회장님, 제발. 광숙은 장수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광숙을 덮쳤습니다. 저기요. 교통사고로 온 한동석 환자 어디 있나요? 광숙은 혼자서 다급하게 응급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동석을 찾았습니다. 그때 분주한 응급실 안에서 광숙의 눈에 띈 것은 한쪽 구석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광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마 대표? 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한 모습으로 말이죠. 광숙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동석에게 다가가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광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광숙에게는 동석이 무사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동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이런 광숙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하던 광숙이 이렇게 슬퍼하다니. 동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 대표, 내가 그렇게 쉽게 떠날 리가 없잖아요. 아직 내 숭쟁이 마 대표의 마음도 얻지 못했는데. 동석은 일부러 농담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광숙의 말투는 책망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벌써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껴안은 것이죠. 마 대표,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병원 밖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병원 안에서의 충동적인 포옹 후 수많은 생각이 광숙을 덮쳤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장님을 껴안다니. 동석은 옆에 앉은 광숙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광숙을 바라봐왔지만 오늘처럼 광숙의 진심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너무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마 대표가 그렇게 달려오다니.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광숙은 그의 솔직한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광숙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을 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시는. 광숙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그 미완성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전 일이 떠오르셨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달려갔었어요. 근데 그땐 이미 늦었어요. 광숙의 말에 동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무어라 위로할 말조차 찾기 어려웠죠. 사실 회장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두려웠어요.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상처받게 될까봐.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아픔을 또 겪을 자신이 없어요. 동석은 광숙의 그런 모습에 더욱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그 숙제 다 마치긴 전에는 안 죽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광숙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광숙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며 느끼는 따뜻함이 담긴 눈물이었죠. 안 죽는다니. 그런 약속을 어떻게 해요? 누구도 영원할 수 없는데. 영원은 약속하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은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마 대표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말에 담긴 철학이 광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원함을 바라는 것보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요. 광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회장님은 호텔 회장이고 저는 그냥 작은 술도가 대표고, 그리고 아직 시동생들에게 말할 용기도 없어요. 이해합니다. 마 대표는 그들에게 형수님이고 가족이니까요. 그 관계가 변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해요. 동석은 광숙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비밀 연애를 해보는 건 어때요? 광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밀 연애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마 대표가 편안해질 때까지요. 바로 이런 점이 동석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늘 한 발 물러서서 광숙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광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광숙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동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마 대표, 이번엔 끝까지 갈 거니까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아요.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온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비밀 형태였지만 설렘과 달콤한 떨림을 다시 깨워주기에 충분했죠. 그날 밤, 광숙은 자신의 방에서 동석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모두 자신의 방에 들어간 시간이었죠. 오늘 회의 어땠어요? 광숙이 물었습니다. 동석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일이에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 마 대표 생각이 나서. 광숙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호텔 회장보다 한 사람의 남자로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마 대표와 이렇게 통화할 때처럼요. 광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오늘 계속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서류 정리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렀고 그들의 달콤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광수가 소화제 어디 뒀어? 공주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광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호텔 납품건은 내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숙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침착하게 공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주실의 얼굴에는 이미 미소가 번져 있었죠. 누구야? 회장님 맞지? 이 시간에 회장님과 통화를 하다니. 광숙은 표정을 무덤덤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소화제는 화장대 서랍에 있어. 우리 딸 사모님 될 날이 머지않았구나. 공주실은 이미 광숙의 말을 듣지 않고 춤을 추듯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광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들켰나요? 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아요. 광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에게 들켰다는 당혹감이 아니라 비밀 연애의 달콤한 설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광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동석과의 첫 번째 공식 데이트 날입니다. 그때 광숙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형수님, 저녁 드세요? 천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광숙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도련님. 저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옛날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와 다른 광숙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형수님, 오늘따라 너무 예쁘세요. 다른 사람 같아요. 광숙은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광숙은 평소에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신경을 썼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요. 천수 도련님은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천수는 조심히 방문을 닫고 밖에서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형수님이 드디어 새 출발을 하시는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형수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광숙과 동석은 인적이 드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적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에 도착한 광숙은 놀랍게도 동석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복장을 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게다가 그는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모자까지 쓰셨네요? 회장님 맞으신가요? 광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밀 연애의 첫 번째 규칙은 변장입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광숙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웃음을 바라보며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즈니스 얘기가 아닌 서로의 취향과 생각,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처음 나누는 사적인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광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죠. 동석이 광숙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죠? 흥수 도련님이랑 옥분 씨예요. 어떡해요? 광숙은 당황해서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동석도 재빨리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죠.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안내받고 있었고 이쪽을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쩌죠? 들키면. 그때 동석은 웨이터를 손짓해 조용히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웨이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동석이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시죠. 광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웨이터를 따라 주방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광숙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주방 뒷문에는 동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어두운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치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골목 끝까지 뛴 두 사람은 갑자기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그들은 이내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광숙이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동석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웃음으로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석이 광숙을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비밀 유지를 위해 술도가 근처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내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동석은 광숙이 내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 대표, 잠시만요. 광숙은 그를 바라보았고 동석이 천천히 광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광숙은 그의 눈빛에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석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어머, 회장님. 공주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 있었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동석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마 대표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려고요. 공주실은 입꼬리를 올리며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참 자상하시네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광숙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공주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석이 차에 타고 떠나자 공주실은 광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사모님 코스 탔구나. 광숙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엄마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광숙과 동석의 비밀 연애는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엄마와 시동생들의 응원 속에서도 그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